자, 이차 함수의 그래프 다음 내용으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에서 배웠던 그래프의 내용은 뭐였냐면요. 일단 y는 x제곱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개념들을 먼저 배우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했던 이런 모습이었죠. 원점을 지나는. 이걸 이용해서 지금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앞쪽에서 배웠어요. ax제곱의 그래프 또한 변함이 없죠. 아래로 볼록한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위로 볼록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 근데 그건 뭐에 따라서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고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 볼록한 얘는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였겠죠. 서로는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앞 시간에서 배웠던 거예요. 자, 이 A의 역할은 그럼 위로 볼록하냐 아래로 볼록하냐만 결정한다? 아니죠. 한 가지 역할이 더 있었죠.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지는 거였죠. 폭이 넓다, 좁다, 이거를 이제 관여했던 게 A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쪽에 되었던 내용이 명확하게 인식이 되어 있고 이해가 되어 있어야지만 지금 이 내용이 쉽게 받아들여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니면 뭐가 추가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차 함수 ax제곱에다가 붙었죠. 뭐가 붙었다? 플러스 q의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q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죠. 자, 일단 내용을 봤더니 이 이차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는 써있죠. y는 ax제곱의 그래프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y축의 방향으로 위아래 방향이겠죠. q만큼 평행 이동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모습의 ax제곱의 그래프가 y축의 방향으로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평행하거나 이렇게 이동한 거죠. 자, 그 내용의 그래프가 여기 두 가지가 그려져 있죠. 자, 보시면 원점을 지나고 있던 그래프가 y는 ax제곱의 그래프였어요. 보이시죠? 자, 근데 q 플러스 q만큼 붙었다. q가 양수일 때는 위로 그만큼 그대로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3이었다? 3만큼 위로 그대로 올라갔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반대로 q가 마이너스였다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죠? 지금 다 올라가는 그림들인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가 x축이고요. 이게 y축이었는데 y는 ax 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거 선생님이 y는 2x제곱이라고 예를 들어 정해볼게요. 자, 근데 선생님이 그리고 싶은 거는 y는 2x제곱의 그래프에다 마이너스 5가 추가된.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전체적으로 아래쪽으로 다 5칸씩 내려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그래프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평행 이동한 모습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그 성질 그대로 단순히 위아래로만 움직였다라는 그 차이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달라진 게 뭐냐 봤더니 처음에 봤을 때는 꼭지점이 여기였죠. 꼭지점의 좌표가 뭐였어요? 0,0이었겠죠. 꼭지점 좌표. 원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꼭지점이 0,0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선생님 5칸을 밑으로 내려왔더니 꼭지점이 그럼 뭐가 됐을까요? x는 그대로 0이었겠지만 y가 변했잖아요. 0, 마이너스로. 아, 꼭지점이 변하는구나. 왜? 이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어디만큼 이동했다?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꼭지점에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진 대로 0, q가 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 q가 뭘 의미해요? y축으로 이동한 만큼을 의미합니다. 됐죠? 자, 축의 방정식은 누구냐 했더니 지금 x는 0. 앞에 a 똑같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 축을 기준으로 y축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대칭인 상태인데 그 성질은 지금 현재 여기서는 변하지 않고 있죠. 그렇죠? 이걸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이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그대로 x는 0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어제 팁을 준 게 이거였거든요. 자, y는 2x제곱의 그래프 아까 원점 지났죠. 그러니까 지금 꼭지점이 0,0인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때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가져오라 했다? 이 x를 가져오라 했어요. 이 x를. x는 0이다. 이 x를. 그러니까 지금 y는 2x제곱 마이너스 5의 그래프 또한 꼭지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먼저 하시면 되고요. x가 0인 거 맞죠? 그러니까 축의 방식 x는 0,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꼭지점을 잘 확인하시면 축의 방식 그대로 가져올 수 있어요. 자, 이건 물론 이거 항상 이게 100%는 아니에요. 가끔 그리다 보면 이 그래프가 이런 모습이 아니고 옆으로 누워있는 그래프를 주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잘 나오진 않지만 일반적인 내신 문제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데 이럴 때 같은 경우는 축이 가로되어 있는 x축이 아니라 가로되어 있는 x축 자체가 이제 축이죠. 이때는 이게 y는 0이라고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를 잘 주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꼭지점에 있는 걸 가져왔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밑에 그 내용을 이어서 진행할 텐데요. 네,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이차함수 y는 3x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를 보시면 내용이 딱 파악되어야 돼요. 아, 이거는 몇 x제곱의 그래프가 있었는데 플러스 1만큼 이동했구나. y는 3x제곱의 그래프가 있었는데 그게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했구나. 아, 그럼 원래 3x제곱의 그래프는 꼭지점이 0,0인데 1 이동했으니까 y가 1 이동했으니까 꼭지점은 0,1이구나. 축의 방정식은 x에는 0 가져와서 x는 0이구나.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게 ax제곱 플러스 q 그래프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변한 건 뭐밖에 없다? y밖에 변한 거 없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 내용을 이어서 바로 밑으로 가시면 이번에는 다른 내용이 나오네요. y는 a 괄호 열고 x-p의 제곱의 그래프다. 자, 아까 위에서 배웠던 거는 y축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이었다면 지금 얘는 x축으로 왼쪽 오른쪽 좌우로 움직인 그래프의 모습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건지 내용을 더 확인해 볼게요. 자, y는 자, ax 제곱이니까 그죠? 근데 x-p 제곱의 그래프는 자, 이렇게 됐어요. 이차 함수 몇 x 제곱의 그래프가 있었는데 그걸 x축 방향으로 왼쪽 오른쪽이니까 q만큼 평행 이동한 것만 같다. 아, p만큼 이동한 것 같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자, 이렇게 볼까요? 똑같이 자, 그려볼게요. 자, 이게 x축이고요. 자, y축이에요. 자, 근데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있었어요. 자, 포물선 모습을 그릴게요. 자, 얘를 아까와 마찬가지로 y는 2x 제곱의 그래프라고 할게요. 그쵸? 자, 얘는 원점 지난다 했으니까. 근데 선생님이 얘를 오른쪽으로 3칸씩 또 이동을 시켜볼게요. 자, 그럼 여기 한 칸, 두 칸, 세 칸. 꼭지점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렸다.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3칸씩 이동한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럼 모습 그대로 움직였어요. 변한 건 뭐밖에 없죠? X축으로 오른쪽 3칸 갔다만 변한 거지 나머지 기본적인 성질은 변함이 없겠죠. 자, 그 내용 성질하면서 볼게요. 자, 일단 얘 꼭지점이 원래는 원점이었기 때문에 지금 꼭지점 자체는 0,0이었겠죠. 근데 이동을 하고 났더니 꼭지점이 어떻게 변해요? 꼭지점이 그쵸, 오른쪽으로 3칸 갔으니까 X가 3칸 가고 Y가 변하지 않았죠. 아, X가 변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이때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됐어요? 요 X 가져오면 된다 그랬죠? X는 0의 축의 방정식이었잖아요. 자, 근데 지금 X로 움직이다 보니까 축이 변했어요. 축이 어디예요? 그렇죠? X는 3이 됐겠죠. 왜냐하면 여기잖아. 이 꼭지점이 여기잖아요.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자, 요렇게 축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이 대칭이 되는. 아, X쪽으로 움직이면 축이 변하는구나 라는 걸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러한 식을 그럼 아까는 어떻게 쓸 거냐 봤더니 자, Y축으로 이동한 거는 그냥 이런 거였잖아요. Y는 2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Y축으로 움직여 뭐 플러스 5 뒤에 붙여요. Y는 2X제곱이 밑으로 움직여 마이너스 1 붙여요. 이런 거였죠. 자, 지금 얘는 X축으로 움직인 건 괄호를 쳐서 들어가는데 지금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얘 같은 경우는 2X제곱이 그래프가 움직입니다. 자, Y는 2X제곱이니까 2 시작하는 건 맞아요. X로 움직이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된다? 플러스 3 오른쪽으로 3칸 갔죠. 여기에 반대로 마이너스 3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인수분해 됐던 것처럼 우리 플러스 3이 나오려면 그 분해됐을 때 마이너스 3이 들었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X가 이동되었다는 건 이 괄호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 Y로 움직였다? 기본 모습을 그냥 뒤에다 붙여주시면 돼요. 자,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요 내용을 보면 여기 확인해 볼까요? 예를 볼까요? Y는 2 괄호 열고 X-1의 제곱의 그래프다. 딱 읽는 순간 이제 정보가 빠르게 파악이 되셔야 돼요. 아, y는 2x제곱의 그래프가 원래 있었는데 2x제곱이죠. 아, x축으로 1 플러스 1만큼 있구나. 플러스 1만큼. 이거 마이너스 1만큼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 반대로 들어갔어요. 그죠? 플러스 1만큼 이동했다. 그러니까 꼭지점이 원래 0,0이었는데 1,0으로 변했구나. 오른쪽으로 한 칸 갔으니까. 그러니까 추계 방식은 x는 1이구나.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프의 식을 보면서 바로바로 그 정보들이 파악이 돼야만 해요. 자, 그래야지만 그 그래프가 제대로 활용이 돼서 문제가 풀릴 수 있거든요. 자, 요렇게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자, 그 참고로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요거 할 거거든요, 요거. 자, 기본적으로 A가 플러스라는 건 아래로 볼록인 상태일 때 증가할 때 감소하고 증가할 때 증가하고 막 이런 범위 있었죠.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축이 x가 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x가 0인 걸 기준으로 해서 x가 0보다 작은 범위, x가 0보다 큰 범위 이런 식으로 구분을 줬죠. 기억나시나요? 자, 그걸 통해서 여기는 x가 증가할 때 밑으로 내려가니까요. y가 감소한다. x 증가할 때 y 감소다라고 배웠고요.
여기는 원점을 지나면서 위로 올라가니까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변했죠. 축이 변했죠. 축이 뭐였죠? 축의 그래프가 x는 3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범위를 어떻게 써야 돼요? x는 3보다 작다. x는 3보다 크다라고 범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3을 기준으로. 여기는 축이 x가 0이었잖아요. 축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x가 0이었기 때문에 0보다 작은 범위, 0보다 큰 범위였다면 얘는 3보다 작은 범위, 3보다 큰 범위로 가시면 돼요. 물론 내용은 같겠죠. x가 3보다 작을 때 x 증가하면 y 감소, 3보다 크다, x 증가하면 y 증가. 그런 내용은 똑같지만 그 기준이 되는 범위를 설정할 때는 달라진다라는 거를 여기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요 내용까지 확인하시고 자, 다음 그래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